1446년 조선 한양. 경복궁 근정전에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바로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용상에 앉은 세종대왕. 그의 나이 49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입을 엽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을 반포하노라. 조정의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이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세종대왕을 압니다. 한글을 만든 왕, 과학을 발전시킨 왕, 백성을 사랑한 왕.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종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다 몸이 망가진 왕,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을 혹사한 왕,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왕.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때는 14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2세의 젊은 왕 세종이 즉위합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다른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세종은 왕이 되자마자 선언합니다. 나는 백성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에 세종은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곧장 집무실로 향합니다. 아침 조회가 시작되는 시각은 6시. 그 전에 이미 오늘 처리할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오전 내내 정사를 처리합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장계를 읽고 백성들의 민원을 살피고 관리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급히 죽 한 그릇을 들이키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집현전으로 향합니다.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놓은 왕립연구소. 세종은 여기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에 몰두합니다. 천문학, 농업, 음악, 의학.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종 자신이 직접 질문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저녁이 되어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밤 9시, 10시까지 계속됩니다. 촛불을 켜고 책을 읽습니다. 중국의 고전, 역사서, 과학서적. 세종의 독서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궁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마마, 이제 주무셔야 하옵니다. 세종이 손을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직 읽어야 할 책이 남았다. 먼저 가거라. 세종의 업적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찹니다. 1420년 집현전 설치.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게 합니다. 1432년 치국이 발명. 세계 최초의 과학적 강우량 측정 기구입니다. 1434년 앙부일구 제작. 해시계로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1443년 훈민정음 창제. 28자로 이루어진 혁명적인 문자 체계. 양반들만 쓰던 한자가 아닌 백성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듭니다. 집현전 학자들조차 반대했지만 세종은 밀어붙입니다. 1433년부터 1449년까지 사곤 육진 개척, 북쪽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경의 기초가 됩니다. 화포 개발, 화차 제작,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향약 집성방 편찬. 우리나라 약재로 병을 치료하는 의약서를 만듭니다. 농사직설 편찬. 우리 땅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합니다. 음악도 정리합니다. 정간보를 만들어 음악을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용비어 청가를 지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합니다. 이 모든 일을 32년 재위 기간 동안 해냅니다. 현대로 치면 어떨까요? 대기업 CEO로서 나라 경제를 운영하고 국책연구소장으로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군 총사령관으로서 영토를 확장하고 대학 교수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작곡가로서 음악을 만들고 출판인으로서 책을 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혼자서 해낸 겁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20년 조 1438년의 기록입니다. 임금께서 밤낮으로 책을 읽으시어 눈병이 생기셨다. 눈이 침침하고 아프시어 글씨를 분별하기 어려우시다. 신하들이 놀라 달려옵니다. 영의정 황희가 무릎을 꿇고 아뢰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소서. 책 읽기를 줄이시옵소서. 세종이 고개를 젓습니다. 경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직접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책들은 내가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 지편전 학자 정인지가 나섭니다. 마마, 신들이 요약하여 아뢰겠사옵니다. 전하께서 모든 책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세종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요약된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직접 읽고 판단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1440년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눈병이 심하여 글씨를 보지 못하시니 신하들이 큰 글씨로 상소문을 쓰기 시작하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의 보고서를 읽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빠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신하들에게 글씨를 크게 쓰라고 명령합니다. 눈이 침침해도 일을 계속합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으면 더 가까이 대고 봅니다. 촛불을 더 밝게 켜놓고 밤을 셉니다. 완벽주의자의 저주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강박. 세종은 이미 그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1438년 세종 41세. 눈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종실록 20년 7월 기록을 봅시다. 임금께서 소갈병을 앓으시다. 소갈병. 현대의학으로 번역하면 당뇨병입니다. 증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한 갈증으로 물을 계속 마십니다. 하루에 몇 말씩 물을 들이킵니다. 하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소변을 자주 봅니다. 밤에도 몇 번씩 깹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어이들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마마, 과로가 원인이옵니다. 쉬셔야 하옵니다. 세종이 손을 젓습니다. 약으로 다스리면 되지 않겠느냐? 어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약만으로는 마마께서 몸을 쉬지 않으시면 병이 낫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세종은 쉬지 않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한글 창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편전 학자들과 밤낮으로 토론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정립합니다.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를 연구합니다. 북방 개척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김종서 장군이 보고를 올립니다. 여진족과의 전투 상황, 새로 쌓은 성의 위치, 이주시킬 백성들의 수, 세종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깁니다. 1441년 세종 44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임금께서 온몸에 종기가 나셨다. 종기, 피부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등에 생기고 팔에 생기고 다리에도 생깁니다. 골마 터지고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심합니다. 어이들이 침을 놓고 약을 바릅니다. 하지만 낫지 않습니다. 한 곳이 나으면 다른 곳에 생깁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종기. 이것은 면역력 저하의 증거였습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세종실록 23년조. 임금께서 다리가 저리고 아프셔서 걷기가 어려우시다. 좌식 생활, 운동 부족, 혈액순환 장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세종은 이제 걷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용상에서 일어나려 할 때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궁녀들이 부축합니다. 마마, 천천히 일어나소서. 신하들 앞에서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조회 때 절름거리며 걸어오시는 임금. 신하들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 위대한 왕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다니. 1442년 봄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세종이 쓰러진 겁니다. 진무를 보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맥을 짚어봅니다. 매우 약합니다. 호흡도 불안정합니다. 3일 동안 세종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침상에 누워 신음합니다. 온 나라가 걱정합니다.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마마께서 쾌차하시기를. 3일 만에 깨어난 세종.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문서들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황급히 말립니다. 아니 되옵니다, 마마. 지금은 쉬셔야 하옵니다. 세종이 고개를 젓습니다. 3일이나 일을 못했다. 밀린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가져오라 하였다. 영의정 황희가 통곡합니다. 전하, 이러시다가 정말 큰일 나옵니다. 제발, 제발 쉬소서. 세종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경의 충정은 안다. 하나 나라 일은 멈출 수 없다.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칩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올라옵니다.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전하 쉬소서. 옥체를 보존하소서. 좌의정 맹사성이 올린 상소문입니다. 신이 보건대 전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시옵니다. 하오나 전하의 몸이 상하시면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사옵니까? 부디 몸을 아끼소서. 병조판서 김종서의 상소입니다. 신이 북방에서 싸우며 느낀 바 장수가 쓰러지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옵니다. 전하는 우리 조선의 기둥이시옵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옵니다. 지편전 부제학 신숙주의 글입니다. 학문은 오래 쌓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쉬지 않고 달리다가는 끝까지 가지 못하옵니다. 마라톤을 뛰듯 하소서. 세종은 이 모든 상소를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읽습니다. 신하들의 충정을 압니다.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경들의 뜻은 알겠다.
하나 과인에게는 시간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1442년 8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종이 조회 중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식은땀이 흐릅니다. 신하들이 놀라 달려듭니다. 마마, 마마, 어이를 불러라. 전하를 모셔라. 세종이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괜찮다. 잠시 어지러울 뿐.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눈을 감습니다. 기절한 겁니다. 이날 조정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왕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신들이 모여 회의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리청정을 아뢰어야 합니다. 세자께서 정사를 맡으셔야 합니다. 세종이 다시 깨어났을 때 침전은 조용했습니다. 어이가 옆에 앉아 맥을 짚고 있습니다. 세종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느냐? 하루가 지났사옵니다, 마마. 하루나. 세종이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팔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마마, 신이 감히 아래옵니다. 이대로 가시다가는 정말 위험하옵니다. 지금 마마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사옵니다. 한계라니? 네, 마마. 더 이상 무리하시면 신도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세종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저 하늘 아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추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학서를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구나. 혼자서 밤이 깊어갑니다. 세종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신하들의 말이 옳다. 쉬어야 한다. 하지만 쉬려면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 세자, 자신의 아들, 세자를 불러오너라. 세종이 결심을 굳히며 말합니다. 내일 아침 세자를 불러오라 전하여라. 1442년 9월 세종과 세자향이 마주 앉습니다. 세자의 나이 29세. 세종보다 체격이 작고 얼굴이 수척합니다. 그 역시 병약한 체질입니다. 세종이 입을 엽니다. 향아. 세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네, 아바마마. 너에게 정사를 맡기려 한다. 세자의 눈이 커집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아바마마, 그 말씀은 대리청정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너에게 나라를 맡겨야겠다. 세자가 급히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아직 부족하옵니다. 아바마마의 학식과 지혜를 따를 수 없사옵니다. 세종이 쓸쓸히 웃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했을 뿐이다. 향아,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신하들을 믿고 맡겨라. 내가 할 일은 큰 방향을 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오나 아바마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미 결정했다. 세종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너에게 정사를 맡긴다. 조회를 주재하고 상소를 받고 정책을 결정하여라. 세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확고함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음을 압니다. 다음 날 조정의 공식 발표가 납니다. 왕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한다.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세종 마마께서 쉬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리청정 첫날, 세자가 조회를 주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경들, 오늘부터 과인이, 아니, 소자가 정사를 맡게 되었소. 부디 도와주시오. 신하들이 답합니다. 세자 저하, 신들이 힘껏 보필하겠나이다. 그런데 조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이 나타납니다. 오늘 어떤 안건들이 있었느냐? 세자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바마마 쉬고 계셔야지 어찌. 괜찮다. 말해보거라. 세자가 보고합니다. 오늘 논의된 안건들, 신하들의 의견, 자신이 내린 결정들. 세종이 듣다가 끼어듭니다. 그 안건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예. 하오나 신하들이 모두 그리하자 하였는데 신하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3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했다가 문제가 생겼느니라. 이렇게 하여라. 세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나이다. 아바마마.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세자가 결정을 내리면 세종이 나타나 수정합니다. 세자가 정책을 발표하면 세종이 보완 사항을 지적합니다. 대리청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세종이 여전히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을 뿐 뒤에서 모든 것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괴롭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맡긴 것인데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번번이 수정되는 것이 자존심도 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맞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밤늦게 세자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에게 3번이나 결정을 번복당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창피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다는 말이 들립니다. 세자빈이 들어옵니다. 저하, 아직도 안 주무시나이까? 세자가 한숨을 쉽니다. 잠이 오지 않소. 생각이 많소. 무슨 걱정이 그리 크시나이까?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바마마 같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바마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소. 세자빈이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저하, 주상 전하께서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셨던 것은 아니옵니다. 20년 넘게 공부하시고 일하시며 배우신 것이옵니다. 저하께서도 그리하시면 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소. 아바마마께서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내가 빨리 배워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세자 저하, 주상 전하께서 부르시옵니다. 세자가 놀라 일어납니다. 이 밤중에 세종의 침전으로 갑니다. 세종이 침상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향아 앉거라. 세자가 앉습니다.
세종이 말합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을 안다.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거짓말 마라. 내 얼굴에 다 써 있다. 세종이 세자의 손을 잡습니다. 향아, 내가 미안하구나. 너에게 일을 맡긴다 해놓고 계속 간섭하고 있구나.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부족해서 아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다. 세종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30년 가까이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해왔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손에서 놓는 것이 두렵다. 세자가 말합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아바마마만큼 훌륭한 왕이 되지 못할 것이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부디 믿어주소서. 세종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나는 너를 믿어야 한다. 향아, 앞으로는 정말로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아바마마,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나처럼 하지는 마라. 나처럼 자신을 혹사하지 마라. 신하들을 믿고 일을 나누어라.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마라. 세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아바마마.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자가 제대로 했을까? 실수는 없었을까? 참다 못해 다음날 아침 물어봅니다. 어제 그 안건은 어떻게 되었느냐? 세자가 보고합니다. 세종이 또 지적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악순환입니다. 세종은 놓지 못하고 세자는 독립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괴롭습니다. 1443년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다. 세종의 건강이 약간 회복됩니다. 온천 치료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세종이 생각합니다. 내가 좀 나아졌으니 다시 일을 해볼까?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제 막 회복되셨는데 다시 무리하시면 또 쓰러지십니다. 세종이 말합니다. 그냥 중요한 일만 보겠다. 한글 반포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만큼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 결국 세종은 다시 일에 뛰어듭니다. 한글 반포 준비. 이것은 그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1446년 드디어 훈민정음이 반포됩니다. 세종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해냈습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글 반포 후 3개월, 세종이 다시 쓰러집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합니다. 고열에 시달립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간호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신하들이 궁궐 밖에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사찰로 달려가 부처님께 빕니다. 제발 우리 임금님을 살려주소서. 일주일 만에 세종이 깨어납니다. 하지만 예전의 세종이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눈빛이 흐립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합니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마마,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을 멈추셔야 하옵니다. 약으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사옵니다. 마마의 몸이 완전히 망가졌사옵니다. 세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이제는 정말 쉬어야겠구나. 1445년 3월 세종은
한양을 떠납니다. 온양으로 갑니다. 온천에서 요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떠나기 전 세자를 불러 말합니다. 향아, 이제 정말로 내가 맡아야 한다.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내가 왕이라 생각하고 일하여라. 세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쾌차하소서, 아바마마. 꼭 건강하게 돌아오소서. 세종은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습니다. 자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온다 해도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가마에 올라타며 세종은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봅니다. 30년 가까이 살았던 곳,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곳, 이제 떠나야 합니다. 가마가 움직입니다. 한양이 멀어집니다. 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온양, 한양에서 남쪽으로 100리, 따뜻한 온천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병을 치료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세종의 가마가 도착합니다. 온양 행궁 앞, 지방 관리들이 나와 맞이합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께서 이곳까지 오시다니. 세종은 지쳐 있습니다. 사흘간의 여정이 힘들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내관들이 부축합니다. 행궁은 작습니다. 한양의 궁궐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하지만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한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입니다. 세종이 온천에 들어갑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쌉니다. 아,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얼마만인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쉬는 느낌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니다.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마마, 이제 나오셔야 하옵니다. 너무 오래 계시면 몸에 무리가 가옵니다. 세종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온천에 들어갑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 다시 온천에 들어갑니다.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책도 읽지 않습니다. 문서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쉽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해집니다. 한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세자가 잘하고 있을까? 신하들은 제대로 보필하고 있을까? 2주일째 참지 못하고 내관에게 명령합니다. 한양에 사람을 보내라. 요즘 조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 내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마마, 여기 오실 때 세자 저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나이다. 마마께 조정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무엇? 그런 명령이 있었단 말이냐? 네, 마마. 세자 저하께서 마마께서 쉬실 수 있도록 조정일은 일체 알리지 말라 하셨나이다. 세종이 화를 냅니다. 그것은 세자의 월권이다. 과인은 아직 왕이다. 나라 일을 모르고 어찌 편히 쉬란 말이냐. 하지만 내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자의 명령이 더 우선입니다. 세종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세종은 답답합니다. 갇힌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 나라, 자신이 30년간 일군 나라인데 그 소식을 들을 수 없다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뒤척입니다. 생각합니다. 지금쯤 한양은 어떨까? 조회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
북방 방어는 문제 없을까? 3주일째 한양에서 사신이 옵니다. 세자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종이 급히 펴봅니다. 아바마마 걱정 마소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사옵니다. 신하들이 잘 도와주고 있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오직 옥체 보존에만 힘쓰소서. 겉으로는 안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느낍니다.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세자가 일부러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느냐? 세종이 사신에게 묻습니다. 세자가 숨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신이 당황합니다. 마마, 아무것도. 거짓말 마라. 과인을 속일 수 없다. 무슨 일이 있는지 당장 말하라. 사신이 어쩔 수 없이 고백합니다. 의정부와 육조가 의견 충돌이 있사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중재하려 하시나 쉽지 않사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떤 의견 충돌이냐? 예조판서와 병조판서가 예산 배분 문제로. 세종이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알겠다. 그 문제라면. 세종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0년 경험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예산을 37로 나누되 예비비를 10% 확보하여라. 그러면 양쪽이 모두 만족할 것이다. 사신이 감탄합니다. 역시 마마의 해안이.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멈춥니다. 세종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종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또 참견을 하고 말았구나. 세자에게 맡긴다 해놓고 결국 또 간섭하는구나. 사신을 돌려보냅니다. 가거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세자에게 전하지 마라. 세자가 스스로 해결하게 두어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종의 마음은 이미 한양으로 가 있습니다. 온양의 몸만 있을 뿐 마음은 여전히 궁궐에 있습니다. 4주일째 세종은 온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내관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마마, 왜 온천에 안 가시나이까? 몸이 불편하시나이까? 세종이 대답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하시다니요? 응. 여기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 한양이 자꾸 생각난다. 세자가 걱정된다. 나라가 걱정된다. 하오나 마마 그러시면 병이 낫지 않사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30년간 나라 일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놓으라니. 불가능하다. 2개월째 세종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한양으로 돌아가겠다. 내관들이 놀라 말립니다. 아니 되옵니다, 마마. 아직 완쾌하지 않으셨사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 있어봤자 마음만 괴로울 뿐이다. 차라리 한양으로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보는 것이 낫겠다. 마마, 그러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그렇다면 그것이 내 운명이다. 세종의 목소리가 결연합니다. 왕으로 태어나 왕으로 살다 왕으로 죽는 것. 그것이 내 길이다. 하지만 며칠 후 한양에서 급보가 옵니다. 세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오시지 마소서. 소자가 잘하고 있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 오시면 소자는 영영 왕이 될 수 없사옵니다. 제발 그곳에서 쾌차하소서. 세종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아들이 스스로 서려 애쓰고 있음을 압니다. 알겠다, 향아. 내가 참겠다. 세종이 편지를 가슴에 품습니다. 조금 더 참겠다. 하지만 참는 것은 고통입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일을 빼앗긴 사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온천에 들어가도 편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산책을 나가봅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봅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몇 줄 읽다가 덮어버립니다. 세종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번아웃 상태라는 것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쳤지만 동시에 일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3개월째 세종의 상태가 악화됩니다. 우울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식욕이 없어집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내관이 걱정하여 어이를 부릅니다. 어이가 진맥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상하옵니다. 맥은 전보다 나아졌는데 오히려 기운이 더 없으시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이다. 세종이 쓸쓸하게 말합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마마, 무엇이 그리 괴로우신지 신에게 말씀해 주시겠나이까? 세종이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엽니다. 공허하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일이 없으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일하지 않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이가 말합니다. 마마, 왕은 일로만 정의되지 않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이미 충분히 하셨사옵니다. 이제는 쉬실 자격이 있으시옵니다. 쉴 자격. 세종이 비웃습니다. 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이것이 번아웃의 역설입니다. 일 때문에 쓰러졌지만 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쉬어야 하는데 쉬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 설명하면 정체성 위기입니다. 일과 자신을 동일시한 사람이 일을 잃었을 때 겪는 혼란. 세종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4개월째 세종은 작은 타협을 시도합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일을 하면 안 될까? 중요한 안건만 보기로 합니다. 하루에 한두 건만. 세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게 물어보거라. 조언만 하겠다. 세자가 고민하다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것이 아버지의 정신 건강에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의 원격 정치가 시작됩니다. 온양에서 편지로 조언하고 가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완전한 대리청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친정도 아닌 애매한 상태.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세종은 조금 나아집니다. 일을 하니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447년 세종은 온양에서 2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세종이 아닙니다. 가마에서 내릴 때 내관 2명의 부축을 받아야 합니다. 걸음걸이도 느립니다.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임금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랍니다. 2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한 백성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저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다가
다른 백성도 눈물을 닦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세종이 궁궐로 들어갑니다. 세자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아바마마 돌아오셨나이다. 세종이 세자를 바라봅니다. 세자도 야위었습니다. 2년간 혼자 정사를 맡느라 고생했을 것입니다. 향아, 수고했다. 세종이 세자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잘해주었다. 세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바마마. 세종은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일하지 못합니다. 하루 한두 시간만 정사를 봅니다. 그것도 앉아서 보지 못하고 누워서 봅니다. 신하들이 침전으로 와서 보고합니다. 세종은 침상에 기대 앉아 듣습니다. 중요한 결정만 내립니다. 나머지는 세자에게 맡깁니다. 향아, 이 안건은 내가 처리하거라. 네, 아바마마. 이것은 내가 판단하겠다. 알겠나이다. 부자가 협력하여 나라를 다스립니다. 완벽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방식입니다. 1448년 세종 51세. 어느 날 밤 세종이 세자를 부릅니다. 둘만의 대화 시간입니다. 향아, 내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세자가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아바마마, 무슨 말씀을? 아직 한참 더 사셔야. 세종이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거짓말 마라. 나도 안다. 내 몸을 내가 모르겠느냐. 얼마 남지 않았다. 아바마마. 세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하고 싶은 일도 다 했다. 한글도 만들었고, 나라도 넓혔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만들었다. 후회는 없다. 그렇다면 다행이옵니다.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 세종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 몸을 너무 혹사했다는 것. 조금만 더 쉬었더라면, 조금만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너와 함께 더 오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아바마마께서는 최선을 다하셨나이다. 최선? 그래, 최선을 다했지. 너무 다했나 보다. 세종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향아, 너는 나처럼 하지 마라. 예, 나처럼 자신을 혹사하지 마라.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다. 신하들을 믿고 일을 나누어라.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마라. 세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아바마마. 그리고 세종이 세자의 손을 꽉 잡습니다. 왕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업적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도 소중하다. 백성을 사랑하되 너 자신도 사랑하여라. 세자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임을 압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울지 마라. 너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나보다 나은 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균형을 알기 때문이다. 일과 쉼의 균형, 백성과 자신의 균형. 나는 그것을 몰랐다. 1449년 세종은 거의 침상에만 있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어이들이 계속 약을 올리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신하들을 모두 부릅니다. 영의정 황희, 좌의정, 우의정, 육조 판서들 모두 침전으로 모입니다. 세종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함께 30년을 일한 사람들입니다. 경들, 수고 많았소. 신하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전하, 과인이 때로 무리한 요구를 했소.
밤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어려운 과제를 주었소. 미안하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를 모시는 것이 신들의 영광이었나이다. 고맙소. 경들 덕분에 과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소. 이제 세자를 잘 보필해 주시오. 과인보다 나은 왕으로 만들어 주시오. 명심하겠나이다, 전하. 신하들이 물러갑니다. 세종은 홀로 남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나는 좋은 왕이었을까? 세종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1450년 2월 17일. 이른 아침, 세종이 세자를 부릅니다. 세자가 달려옵니다. 아바마마. 세종의 숨이 약합니다. 말하기도 힘들어합니다. 향아, 가까이 오너라. 세자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종이 세자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아바마마, 가시지 마소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세종이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왕도 사람이라는 것, 완벽할 필요 없다는 것, 쉴 수 있다는 것. 아바마마,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세종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너는 일찍 깨닫거라. 왕이기 전에 사람이거라. 세종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세자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세종대왕 53세의 나이로 승하합니다. 재위 32년. 그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을 혹사한 왕. 성군으로 기억되지만 사람으로는 고통받았던 왕. 궁궐의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통곡합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전국이 슬픔에 잠깁니다. 세종만큼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왕도 없었습니다. 세종만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왕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수만 명의 백성이 모여듭니다. 양반도 상민도 천민도 모두 모여 세종을 보냅니다. 한 노인이 말합니다. 우리 임금님은 진짜 백성을 사랑하셨지. 우리도 글을 읽을 수 있게 한글을 만들어 주셨어. 젊은 농부가 덧붙입니다. 치국이 덕분에 우리가 농사를 얼마나 잘 짓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인이 눈물을 닦습니다. 의학책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가 병에서 나았어요. 세종마마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백성들의 진심 어린애도. 이것이 세종이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백성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는 것. 하지만 세종 자신은 행복했을까? 업적은 위대했지만 삶은 행복했을까? 역사책은 세종의 업적만 기록합니다. 한글 창제, 과학 발전, 영토 확장. 하지만 그 이면의 고통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다 눈이 먼 것, 당뇨병으로 고통받은 것, 온몸에 종기가 생긴 것,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번아웃으로 마지막 5년을 무기력하게 보낸 것.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을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만원권 지폐에 그의 얼굴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세종은 정말 행복했을까?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했을까?
세종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최고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혹사했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5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만약 세종이 조금만 더 자신을 돌봤더라면, 조금만 더 쉬었더라면, 신하들에게 일을 더 맡겼더라면, 아마도 더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세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인가? 아니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인가? 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세종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야근하는 직장인.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쉴 수 있어. 하지만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프로젝트가 기다립니다. 창업가.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만 열심히 하자. 하지만 회사는 계속 성장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학생. 대학만 가면 쉴 수 있어. 하지만 대학에 가면 취업 준비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두 세종처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하지만 그 조금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쓰러집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시합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세종도 그랬습니다. 눈이 아프다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몸에 종기가 생겨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일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말년의 5년을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온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번아웃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만약 조금 일찍 쉬었더라면, 40대의 속도를 줄였더라면, 신하들에게 더 많이 맡겼더라면, 아마도 60대, 70대까지 건강하게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한글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휴식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지속 가능하게 일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둘째, 위임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것이 오히려 오만입니다. 신하들을, 동료들을, 팀원들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셋째, 완벽주의는 때로 독이 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넷째,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업적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균형 있게 사는 것도 성공입니다. 다섯째, 왕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CEO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학생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필요, 휴식과 건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종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의 업적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실수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종이 지금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본받되
나의 실수는 본받지 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배우되 자신을 혹사하는 것은 배우지 마라. 최선을 다하되 자신을 파괴하지는 마라. 세종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만든 과학기구들, 그가 확장한 영토, 그가 편찬한 책들, 모두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업적 뒤에 한 사람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치른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종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되 세종보다 건강하게, 세종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종의 경험에서 배웠으니까요. 번아웃이 무엇인지 압니다. 과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압니다. 이제 우리는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업적도 남기고 건강도 지키고 성공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역사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도 영웅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업적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데에도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결국 쉴 수 있었다는 데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왕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종처럼 불타오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종보다 현명하게, 균형 있게 살 것인가? 두 가지 모두 존중받을 만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후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에 치여 쓰러질 때까지 달릴 것입니까? 아니면 적절히 쉬며 긴 호흡으로 갈 것입니까?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고 맡길 것입니까? 완벽을 추구하다 자신을 파괴할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좋은 것에 만족하며 자신을 보호할 것입니까? 세종은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역사의 기록 속에서 나처럼 하지 마라. 나보다 현명하게 살아라. 성공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은 더 중요하다. 왕이기 전에 사람이듯이 너도 내 역할 이전의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이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성군의 번아웃 이야기, 위대함의 이면에 숨겨진 고통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와 희망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게, 행복하게.